우리가 엄청 잘 자는 사람한테 저놈 진짜 속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이 편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잘 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살게 되는 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익과 김준영입니다. 불면증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잘 자는 게 아주 중요한데 잠을 안 자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잘 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낮에는 도움이 돼요. 수면에 이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빛을 봐야지만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생성이 돼 가지고 수면에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밤에 빛을 보게 되면 수면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블루라이트잖아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대부분 이제 핸드폰에는 있죠. 그렇지만 핸드폰을 계속 이제 보고 있으면서 빛이 들어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이제 수면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핸드폰이 어떤 식으로 방해를 이제 주느냐를 알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왜 누워서 잠자기가 어려운가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누워서 자기가 어려운 거는요, 누워있는 자세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베개가 편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써도 너무 높은 베개를 써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베개를 써야지 되는데요. 좋다고 하는 기능성 베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베개들의 특징은 결국은 목을 안정화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의 안정성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능성의 베개들을 이제 살펴보면 목이 안정되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그만큼 잠을 잘 때는 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핸드폰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자세 자체가 목을 완전히 망가뜨린 자세예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죠. 목에 미치는 영향을 100%다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고개 숙이는 게 나쁘니까 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70%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누워서 하게 되면요, 거의 90%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 내가 누워서 하는 것이 팔을 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목에는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죠. 블루라이트가 차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빛 자체도 문제인데 누워서 하는 그 행동 때문에 결국은 목이 편하지 않게 돼서 잠을 자기가 더 어렵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실에 들어갈 때는 이 전자제품을 다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이제 침실 환경을 만드는 이제 노력들도 많이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내 몸에서 작동을 하려면요, 많이 이제 생성이 돼야지 되겠죠. 제일 첫 번째는 생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신호 자체가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신호는 목을 타고 다시 뇌로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목에서 신경을 다시 뇌로 올려야지 되는 그 중간 경로를 이제 차단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제일 많이 겪는 분들이 일자목, 거북목, 목 디스크 뭐 이런 분들이죠. 그렇게 목에 문제가 많은 분들은 잠을 자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도움도 잘 못 받게 되죠. 목 근육의 문제 때문에 또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2중 3중의 효과가 이제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분이라는 것이 수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화가 나는 일이나 우울한 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데 힘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약물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면제를 이렇게 찾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수면제들은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잠을 들게 하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 이걸 오랫동안 지속하고 유지해주는 효과는 없어요. 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술이 취해가지고 잠에 들기는 들지만 알코올 그 자체가 분해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간에 잠을 깨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 때문에 수면제를 먹거나 잠 때문에 알코올을 먹는 경우라고 해도 유지가 잘 안 된다는 이제 단점
단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감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도록 되고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망상체라고 하는데요. 그 망상체가 뇌간에 있습니다. 일정 수준이 되는 자극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을 없는 셈 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망상체의 이제 역할입니다. 근데 그 뇌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망상체의 기능도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잘한 감각도 전부 다 올리게 되는 거죠. 조금만 아파도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더 가렵고 밤이 되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망상체가 망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목 상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이제 C자형 인데요. 이 C자형이 일자형으로 펴지면 뇌간도 같이 펴지게 되고 기능이 약화가 돼요. 목 디스크가 있고 목뼈가 이제 문제가 생겼고 목에 협착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뇌간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게 뇌간에서 영향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위로 점점 더 올라가거든요. 대뇌 피질의 문제는 감정의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밑에서는 뇌간을 통해서 올라오는 목 문제가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면 이 뇌에서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을 다 처리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각 기관의 이제 세포들 다시 복구를 해야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수면을 할 때 해야지 되는데 잠을 자면서도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이제 뇌가 피곤해지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살게 되는 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고 멍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내 삶의 패턴 자체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우울해지겠죠? 그러면 수면에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걸리게 되는 겁니다. 몸은 회복이 안 되고 기분은 좋지 않고 머리는 돌아가지 않고 늘 이렇게 멍한 상태가 있고 이게 이제 불면증이 계속 이제 심해져 있는 상태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다 보면은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근육 기능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심장도 천천히 뛰고 약하게 이제 뛰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들도 다 긴장이 풀어지고 이완된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호흡 근육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지 근육은 다 이렇게 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흡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얕게 이제 유지를 이제 해야지 되는데 호흡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진짜 잠을 이제 못 자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꾸 잠을 깨워야지 되는 거예요. 내 몸 스스로가. 1.5 거북목이 등뼈에 영향을 줬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갈비뼈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요. 내가 뭐 저녁에 뭘 먹고 잤다. 그 배가 그닥하게 해서 자면 횡격막이 충분히 펴지지 않거든요. 펴져야지만 이 공기가 많이 이제 빨려 들어갈 텐데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횡격막이 조금밖에 안 움직이면 폐가 조금밖에 안 늘어나니까 호흡이 이제 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깨워야지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목 근육도 호흡에 이제 일부 보조를 하는데 이 목 근육이 코를 곤다고 굉장히 피곤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낮에도 피곤해 죽겠는데 베개가 맞지 않으니까 피곤이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코를 골게 되면 목 근육이 2중 3중으로 계속 피곤한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또 앓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자꾸 이제 깨워야지 되는 겁니다. 중간에 그렇게 자꾸 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난 잠을 못 잤어, 안 잤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잠을 잤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지? 왜 이렇게 멍하지?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이제 내 수면 패턴이 어떤가 한번 검사해보는 방법도 좋겠죠. 요즘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조명이 너무 밝아진 이유들도 있어요. 사실 형광등이 엄청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간접 조명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직접 조명을 많이 쓰게 되니까 환한 상태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낮밤이 밖에 있는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흔하게 또 있고 수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나이랑도 관련이 있나요? 먼저? 나이도 당연히 이제 관련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단 잠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면의 리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자체가 주기가 이게 완벽하지 않고 폭도 짧아지고 주기도 이제 짧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수면 주기 자체도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깊이 잠을 못 자게 되고 또 그 한 주기가 충분한 주기를 갖지 못하고 짧아지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그렇게 반복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좋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좋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게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많은 건데, 많은 부분들이 목 상태와 관련이 많고 근골격계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노인이 되면은 자꾸 이제 탈수가 생기거든요. 물이 이제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 거는 혈액순환에 장애를 만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을 견뎌낼 수 있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몸이라는 게 잠을 깨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노인분들은 이제 잠을 깨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문제 중에 하나가, 연세가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능들이 약해지니까 새벽에 소변을 보러 이제 일어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녁 늦게 이제 물 드시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낮에 좀 누워 있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 있을 때 비교적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되겠죠. 혈액순환을 시켜서 내 몸의 찌꺼기들을 계속 이제 걸러내야지 밤에 걸러낼 찌꺼기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소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물이 많아서 배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몸의 찌꺼기를 걸러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런 기능들을 어느 정도는 분할을 했을 때 내가 수면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벽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깬다, 이런 분들은 낮에 좀 누워 있으면 좋겠고, 누워 있을 때도 목을 좀 신경을 써서 좋은 자세를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소변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 해결하는 방법의 세 번째로는, 음식을 좀 간간하게 먹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가 싱겁게 먹고 있는 경우에는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마셔야지 좋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혈압약을 드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부 다 싱겁게 먹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자꾸 듣거든요. 싱겁게 먹으면서 물은 많이 마시고, 그러면 소변을 자꾸 보게 되는 경향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짜게 먹을 필요는 없지만 싱겁게 드시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싱겁게 먹는 것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소변을 자주 본다라는 얘기는 소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같이 쏟아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제일 큰 원인은 독소를 이제 뱉어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지만, 소금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내 몸은 싱겁게 먹고 있는 내 몸은 다시 맹탕이 되고, 소금은 바깥으로 나가고, 다시 싱겁게 먹고 있고, 소금은 또 나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잠을 잘 자려면 속이 편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엄청 잘 자는 사람한테 저놈 진짜 속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이 편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속이 장 상태라는 겁니다. 이 장 상태가 뭐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세로토닌의 효과도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장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을 충분히 잘 흡수를 해줄 때, 이 뇌에서도 세로토닌을 잘 만들어내게 되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고 정신이 좀 이제 안정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세로토닌은 장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장이 편안해지면 내가 수면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너무 늦게 식사를 하시거나 평상시에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장을 나쁘게 만드는 음식을 먼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입니다. 완전히 끊고 평생을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힘이 들고 무리가 있죠. 그런 음식 좀 조심하시면 속이 편해지고, 속이 편해지면 잠을 잘 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병원에서는 장 치료와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 자율신경 치료, 그 다음에 뭐 탈수 교정, 세포 대사 교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병원에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졸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본인이 어떻게 관리해야지 되는가를 잘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진료 시간 틈틈이 계속 상태가 어떻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수정을 하세요, 교정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진료를 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편하게 자는 법, 불면증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프지 마쇼!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